고객의 거절을 기회로 만드는 변액보험 카운터펀치 최도노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손해보는 투자입니다. 먼저 고객님의 거절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오늘은 이제 중년 여성분인데요. 보시면 저축도 하고 있고요. 펀드도 들고 있고요. 나름대로 부족하지 않게 잘 준비하고 있어요. 라고 거절을 하셨어요. 자, 이런 고객은 어떤 유형이세요?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유형이에요. 자, 이런 고객들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카운터펀치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오늘의 카운터펀치는요. 만약 1억 원을 30년간 투자해서 2억 원이 되었다면 과연 이익일까요? 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얼핏 보면 1억 원이 30년간 2억 원이 됐으니까 1억 원을 벌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의 오류를 설명해 드리면 되는 것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억 원을 30년 투자해서 2억 원이 되었다. 그러면 1억 원이 30년 동안 2억 원이 된 거죠. 근데 이 2억 원은 제가 다 가질 수 없죠. 왜냐하면 그 2억 원에서 지금 원금에서 이자가 1억 붙었기 때문에 1억 원에 대한 이자 소득세를 내야 되죠. 우리 이자 소득세가 15.4%니까 1,540만 원을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제가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1억 8,460만 원인데요. 이거는 지금 1억 8,460만 원이 아니고 30년 뒤에 1억 8,46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30년 뒤에 이 돈이 지금 현재는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현재 가치로 한번 환산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1억 8,460만 원을 30년 동안 물가가 오른 걸 감안해서 앞으로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데요. 이때 사용한 물가는 2.1%예요. 요거 밑에 보시면 2018년 10월 달 기준으로 전년 동월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30년 뒤에 받을 1억 8,460만 원은 지금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9,896만 원이 되고요. 결국은 1억 원을 30년간이나 투자해서 2억 원을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104만 원 손해가 나는 투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 성과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최소한 물가 상승률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투자가 바람직한 투자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저금리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금리가 낮아서 투자할 곳이 없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신데 거시경제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저희가 돈하고 물건하고 바꾸는 것을 물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돈값이 셀 때 고금리 시대라는 얘기죠. 돈값이 셀 때는 물건값이 오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돈값이 떨어지면서 반대쪽에서 물건값이 오른다는 것을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금리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또 하나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얼굴은 상대적인 물가 상승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1993년과 2017년을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1993년도에는 예금금리가 연 12%에서 15% 정도 됐고요. 그때 대출을 받으시면 연 18%에서 25% 정도의 금리를 부담을 하셨어야 돼요. 금리가 굉장히 높은 것이죠. 말이 25%지 만약에 1억 원을 대출받았다면 1년 이자로 2,500만 원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돈값이 어마어마하게 셌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아파트 가격, 돈값이 세면 물건값이 오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강남에 우리 압구정동의 아파트 25평 아파트가 85평방미터니까 우리가 흔히 국민주택 규모 25평이라고 봤을 때 25평이 1억 3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었어요. 강북에 있는 25평 아파트도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인천에 있는 25평 아파트도 8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됐었어요. 서울하고 수도권, 서울 안에서 강남과 강북 사이에 가격 차이가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 대졸 초봉 연 1,800만 원에서 2,200만 원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7년에는 어떠냐? 예금 이자가 12% 하던 것이 1.2%에서 2.2%, 10분의 1 이하로 줄었어요. 물론 대출이자도 3.2에서 5.5로 많이 줄었고요. 그러면 돈값이 굉장히 낮아진 거예요. 돈값이 낮아지면 반대쪽에서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억울하니까 물건값을 더 달라고 하면서 물가가 오르거든요. 그 당시에 1억 3천만 원 했던 강남의 25평 아파트는 10억 5천만 원에서 13억 원을 호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북에 1억 원 하던 25평 아파트는 4억 3천만 원에서 5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똑같은 기업에 만약에 취직을 했다.
그때 초봉은 3,800만 원에서 4,500만 원. 그러면 지금 내가 벌어들이는 급여는 2배 정도 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의 가격은 지금 강남 같은 경우에는 무려 10배 가까이 올랐고요. 강북의 경우에도 최소 4배에서 5배 정도가 올랐어요. 이건 어떤 의미이냐면 버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했다고요. 그때는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면 특별한 노력 없이도 자산 증식이 가능했고요. 그 당시에는 아파트를 비롯한 자산 가격이 낮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누구나 대기업을 다니든 중소기업을 다니든 아니면 길거리에서 노점상을 하든 허리띠를 졸라매고 7, 8년 노력하면 누구나 아파트는 가질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금리가 떨어지면서 돈값이 굉장히 많이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지금 버는 거는 비슷한 수준에서 자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지금 우리의 문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본인 스스로 25평 아파트를 갖기에 매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 이제 그 핵심 내용이 되겠죠. 자, 뒤에 한번 보시면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던 얘기예요. 우리 아이는 지가 벌어서 장가 갈 거예요. 지가 벌어서 시집 갈 거예요. 지금은 이런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시대라는 거죠. 자, 요즘같이 취업이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만약에 대기업에 입사했다고 칠게요. 요즘에 대기업에 입사하시면 적은 기업 급여 차이가 좀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의 초봉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분이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렵지만 결혼하기도 매우 어려워요. 만약에 이분이 남자라고 가정을 하고요. 수도권 근처에서 그냥 작은 아파트 25평 아파트를 한번 사볼게요. 수도권에 요즘에 평당 1,000만 원 하는 아파트가 별로 없지요. 저희가 농담처럼 얘기하거든요. 서울시청에서 동서남북으로 자동차를 타고 1시간 반 이상은 달려야 1,000만 원짜리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1,000만 원짜리 찾을게요.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좀 받을게요. 우리가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 중에서 LTV, 론 투 밸류 레이쇼라는 게 있는데요. 집값 대비 몇 퍼센트를 대출해 주느냐. 예전에는 70%까지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지금 대부분의 수도권 지역들이 40%로 묶여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2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 맥시멈 대출을 받더라도 1억 정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1억 5천만 원만 모으면 되죠? 그럼 모아볼게요. 연봉이 5천만 원이면 통장에 한 달에 얼마 찍을까요? 저희가 나누기 12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마 평생 느끼고 계실 거고요. 이것 띄고 저것 띄고 380만 원쯤 찍을 거예요. 월급 반 모아보신 적 있으세요? 많은 재테크 전문가들이 월급 반을 모으면 몇 년이 걸립니다라는 예시를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저분들한테 한 달이라도 월급 반 모아본 적 있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힘들지만 반을 모아볼게요. 190만 원 가지고 1억 5천만 원을 모으려면 7년이 넘는 세월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지가 벌어 장가가기 위해서는 그 경쟁 속에서 대기업에 입사를 해서 월급의 반을 모으고 서울의 도심에 1시간 반 이상 떨어진 곳에 가서 대출 1억을 끼고 40이 다 된 나이에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자기가 벌어서 장가가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다라는 걸 여러분이 같이 인식하셔야 되고 이것과 맞물려서 저는 충분하게 준비하고 있어요. 저축뿐만이 아니라 보장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종신보험을 들고 있어요. 저는 사망보험금 1억 원짜리를 가입하고 있어요. 지금 시점에서는 만약에 내가 잘못됐을 때 1억 원을 받으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망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 기간이 길기 때문에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사망을 하시게 되면 결과는 이렇게 달라지죠. 물가가 만약에 2%만 상승한다 하더라도 지금 1억 원은 10년 뒤에 8,200만 원, 20년 뒤에는 6,700만 원, 30년 뒤에는 5,500만 원이고요. 물가가 만약에 6% 그러면 1,700만 원까지 떨어져요. 저희가 재무설계를 할 때 일반적인 물가 상승률, 일반적인 금리를 4%로 계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4%로 본다고 하면 10년 뒤에는 6,700만 원, 20년 뒤에는 4,500만 원, 30년 뒤에는 3,000만 원의 가치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가치 변동에 따른 보장의 보완, 이것도 매우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번 시간에 저희 같이 공부했던 내용들은 뭐냐면 고객분이 충분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현재 가치를 고려한 그러한 어떤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요거 여러분이 강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카운터펀치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